안녕하십니까. 저는 HM 대표이사 지요셉입니다. 저희 HM은 2017년에 시작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허 플랫폼은 피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장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 이 복제 장을 통해서 아주 효과성이 높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약의 리드 컴파운드를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캐시플로우 측면으로는 아메이나 코스맥스나 아모레나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개인 맞춤형 장내 미생물 조절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로는 이 장내 미생물이 가지는 정말 크고 무한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한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생물 분석 기업인 HEM의 지호셉 대표와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안태진 교수님 모시고 우리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최근에는 그 병용치료의 해법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지호셉 대표께서 미생물 전공하셨으니까 이 미생물이 이 병용치료 쪽으로 왜 괜찮은지, 좋은 데이터인지 그런 걸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뮤노 체크 포인트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항암제가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뭐 최근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는 암이 실제로 낫는 시대로 도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완치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많은 바이올로직스 제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옛날에는 암만 나오면 됐는데 예. 이제는 그 이유까지 보게 된 거고, 근데 그 대부분의 사이드 이펙트가 면역학적 반응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러면 사람의 면역을 누가 가장 크게 건드리느냐, 누가 관장을 하느냐라고 네. 봤을 때 사람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주변에 사람 몸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서 네. 거기서부터 면역 기능에 대해서 디벨롭먼트 뭐 여러 가지 면역 현상을 좌지우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생물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항암제를 통해서 암을 치료받고 난 이후 또는 병용 치료로서 아주 크게 효과가 있겠다라고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논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많이 나와 있죠. 뭐 CTLA4라든지 여러 논문들에 있어서 장내에 있는 특정 미생물이 항암제의 효능을 올린다. 예. 이런 논문들 이번 연도 작년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은 예. 실제로 넌 리스폰더, 그러니까 네. 이뮤노 체크포인트 안티피디온 넌 리스폰더들에게 네. 리스폰더의 변을 이식을 해주고 네. 효과를 봤더니 그 중에 40% 정도가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논문도 사이언스지에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혹시 뭐 안 교수님이 뭐 이 뭐 질문에 조금 뭐 대답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병용요법으로 네. 특정 면역 증강제나 면역 요법을 할 때 미생물을 같이 먹으면 치료 효과가 증가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네.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아졌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임상적인 검증을 끝내면 이제 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생물이라는 거는 이제 독성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몸에 있었으니까. 예. 근데 효능이 뭐 그렇게 화끈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생물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그 좀 효과가 화끈한 그런 뭐 스몰 모le큐ल 뭐 화합물이나 아니면 뭐 항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과연 이제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에피커시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방의 시대 또는 이런 치료의 시대, 그리고 점점 대두되는 여러 질병의 종류가 크로닉 디지즈, 만성질환 네. 이런 것들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하루에 하나씩 매일 드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피카시가 엄청나게 센 거보다도 어찌 보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적고 기존의 약물의 양을 점점 낮춰줄 수만 있다면은 네. 그런 독성이 낮은 미생물도 상당히 크게 각광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생물이 좀 효과는 부족하지만 네. 애드온 이펙트로서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항암제 같은 경우도 병용 치료로서 많이 각광받는 이유가 논문을 찾아보면은
안티피디온이라든지 이뮤노 체크포인트 사용에 따른 네. 가장 큰 부작용으로 크론병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예.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퍼제타, 유방암 치료용으로 많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 퍼제타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사이드 이펙트가 복통과 설사, 그리고 이제 뭐 대장암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라스라든지 배변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네. 그래서 많은 종류의 항암제가 장질환, 크로닉한, 네. 그러니까 이게 아큐트하게 암은 치료하지만 네. 그 이후로 크로닉하게 장질환 같은 것들이 네.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없고 평생 드실 수 있는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병용 물질이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관심도가 있죠.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호해지는 게 이 미생물 관련 기업들이 건강기능식 기업이다라고 과거에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저평가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HM은 뭐 거기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혁신 신약으로서 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는지, 그런 해법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예전에는 이런 미생물 제제가 건강기능성 식품이다라는 인식은 뭐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독성이 낮고 이피카시가 그 대신 적고, 그런데 심지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 네. 누구한테 효과가 있고 누구한테 효과가 없는,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건강기능성 식품에 범죄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가진 컨셉은 그거의 효능을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각각 개인이 가진 장내 미생물의 타입을 분별을 해내고, 네. 그 안에서 저희가 특허로 가지고 있는 피마스와 같은 기술로 네. 사람의 복제장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정확한 네. 인디비주얼라이즈, 퍼스널라이즈드 테라피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것을 통해서 약의 효과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네. 게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네.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가 라스 임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저희의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지금까지 많은 중국 회사, 다른 대기업에서 대장암 수술 이후에 배변 조절이 안 되는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 미생물 제제로 많이 시도를 했지만 네. 대부분 실패했지만, 네. 저희는 피마스라는 복제 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각각 개인에 맞는 장 안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산과 대사체를 타겟팅을 해서 모드 오브 액션 베이스로 어프로치를 했고, 이번에 라스 임상 서울대병원과 이제 IIT로 진행한 임상에서 유의적인 효과가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성공리에 임상이 끝났거든요. 네. 이제 이것이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는 개인에 맞추고 미생물의 모드 오브 액션을 알고 네. 복제장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어프로치하면은 네. 단순히 건기식 수준의 레벨이 아니라 네. 약으로까지도 이피카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프루프 오브 컨셉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이상적인 어떤 그런 배열이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예. 혁신 신약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HM이 다른 이 미생물 회사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결국 그런 이 맞춤형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그럼 개발할 수 있어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역시 이 홀자펠 교수님의 어떤 그러한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홀자펠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너무 진짜 귀한 분이죠. 저희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생물학이 많이 도태됐을 때 정말 귀하게 우리나라에 와주셨고, 원래는 이제 독일의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이자 독일의 막스루브너 연구소 이제 연구소장으로 17년간 역임하시고, 이제 뭐 독일 분으로서 미넨공대 시절부터 정말 유명한 칸들러 랩 출신으로 미생물학계의 정말 정수, 하드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40년 이상을 정말 미생물만 보신 분인데, 그러니까 일화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한국은 미생물학과가 식품 영양학과 안에 있을 수가 있냐. 이게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식품 영양학과는 뭐 식품 중에서도 한 부분이고 미생물학과는 거대한 그룹으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미생물학이라는 게 식품 영양학과 아래로 갈 정도로 소외받은 나라인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곳에
그런 귀한 미생물학적 지적 재산을 가진 홀차펠 교수님이 오셨고 그분과 함께 회사를 하면서 실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무엇인지 네. 그 실제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해내는지 복제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네.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은 이 미생물이라는 게 이제 화끈한 그런 이 효과를 주지 못하니까 약간 좀 등한시했었고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세계적인 미생물 연구소도 네덜란드의 뭐 TNO나 예. 독일의 막스 루브너 뭐 이런 덴마크. 쪽이 뭐 덴마크 쪽도 있었고 네. 근데 이 홀차페 교수님이 막스 루브너의 의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예, 그 막스 루브너 연구소장을 17년간 역임을 하셨고요. 예. 그거 하시면서 정말 많은 EU 과제들을 하셨죠. 패소젠 네. 컴뱃이라든지 네. 수백억짜리 과제들도 많이 하셨고 EU 네. 여러 나라들과 함께 네, 네. 어찌 보면은 미생물학은 유럽의 자존심이죠. 예, 파스테르 때부터 시작된 그렇죠. 독일과 예. 프랑스의 싸움으로 이어진 그 자존심이기 때문에 네. 유럽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럽의 그 미생물의 어떤 대표자였었으니까 홀차펠 교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홀차펠 교수님의 수제자가 이제 지오셉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오셉 대표도 지금 젊은 과학자상을 5번 5회 연속 수상하셨던 경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과학자상이라는 게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건데 5년 연속 받았다는 거는 굉장한 그 경력이고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호차페 교수님의 도움이 많이 컸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 HEM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는 게 호차페 교수님 말고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지오셉 박사 같은 분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커다란 이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M이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포스트 캔서 세라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라스와 같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걸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우울증을 뭐 치료할 수 있는 것들. 여러 이제 임상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일단은 예비 기평 한번 했고요. 그 어찌 보면 성공리의 예비 기평은 잘 마쳤고 네. 저희가 이번 연말 10월, 11월 경에 본기평 들어가서 내년 네. 초에 상장을 하는 걸로 현재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뭐 곧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